역시 2학기 때도 할 수 없이 거리 두기로 인해서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찾아뵙는 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겠어요? 잠잠하더라도 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좋은 날을 기약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얘기 있죠, 얘기라는 책이 있어요. 얘기로 보는 현대 생활, 예절 상식이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특히 뭐 이 고사성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가지고 이것도 얘기에서 나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그냥 터치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랍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상식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가 쓰는 것도 영 불편하는데 그래도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중국에 보면은 우선 한글로 적을게요. 사서란 거 있어요. 사서 네 가지 책 읽었죠? 사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논어, 다음에 맹자, 또 중용.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네. 대답을 하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많이 들어봤죠?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사서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혹시 소화라는 책을 넣었다. 그러면 오서가 되는 거죠. 이게 오서 오경하면은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는 사서로 보고 소화까지 넣으면 오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오경. 여러분들 말한 건 성인이 지은 책을 경이라고 해요. 경. 그래서 어째요? 예수라는 성인이 썼기 때문에 성경. 부처라는 성인이 썼기 때문에 불경. 공자라는 성인이 썼기 때문에 시경, 서경, 역경 그러죠. 그래서 이 시경, 오경 중에서 그 다음에 서경, 그 다음에 역경. 역경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잖아요. 왜 주역이라고 할까요? 주나라 때 완성된 책이다 해서 역경, 주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 나왔네요. 드디어 얘기. 그 다음에 공자가 썼던 역사서, 춘추. 요거를 우리는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로 시경, 서경, 역경 이 세 가지만 해서 뭐라고 그러냐? 상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서, 상경을 많이 읽읍시다 하면 맹자, 중용, 대학하고 시경, 서경, 역경 이 세 가지를 사서, 상경이라고 그러고 오경 말하면은 얘기하고 춘추까지 넣어가지고 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이 얘기 있죠? 이 얘기가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할 책입니다. 얘기가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라는 책은 이 안에가 여러 편명이 있어요. 또 이게 참 타이틀이 얘기고 얘기고 그 안에가 뭐 당공, 뭐 공례, 지비, 애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서에 나왔던 중용하고 대학이라는 책 있잖아요. 이 책도 원래는 얘기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송나라 때 남송 때 주자라는 사람이 이 중용하고 대학을 얘기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냈어요. 그래갖고 따로 중용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고 대학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사서라는 것이 된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사서란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남송 때 주자가 얘기에 있는 중용하고 대학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때부터 우리는 사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뭔 말이 있었냐? 이 오경 박사란 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오경을 달달하면 오경 박사가 되는데 여기에서 끄집어 나와가지고 중용대학도 얘기한 편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이런 상식들이 다 얘기에서 비롯됐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얘기입니다. 얘기. 자, 얘기는요 간단해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써요. 한문으로는 얘기를 우선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한문보다는 한글로 얘기해놓고 다른 말로는 예경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그러면은 얘기하고 예경이라는 것이 어떤 거인가 기본 틀은 알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기는 방금 이야기한 가치로 예경이라고도 하고 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경이라고 하고 예기라고 돼요. 그러면 왜
예경이라고 않고 어떤 책에는 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뭔 말이냐 그러면은 A에 대한 기록 또는 주석을 거기다 붙였어 해석을. 그러면은 얘기라고 그래요. 예경이라고 하지 않고. 얘기가 언제 나왔는가 이것은 성경 전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있죠. 이 주나라 때 서주, 동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주가 낙양으로 이사했을 때부터 동주라고 서안, 지금의 서안, 예, 거기서부터 있던 시대를 우리는 서주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모든 무물 제도, 의례, 애절 이런 것들을 싹 기록해 놨어요. 누가? 공자라는 분이. 그래가지고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여러 제자들이 그 공자의 가르침을 전파하려고 기록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하도 방다하다 보니까 한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뭐 이거 맞나? 자 제자가 쓴 거, 공자 제자 중에 자가 쓴 것이 맞냐? 또 아니면 자로학파가 맞냐? 이렇게 했고 제자들마다 다 틀리겠잖아요. 왜? 뛰어난 제자가 3,000명인데 그 중에서도 72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10명의 또 제자가 공문 시처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균관에 가면 아니면 향교에 가면은 제사 지내고 있는 성균관에서 대성전에서 그렇게 뛰어난 학파들이 있는데 한나라 때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정의를 하기 시작해요. 예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유명한 학자가 2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대덕. 한 분은 대성. 자, 이 2분이 나와요. 뛰어난 학자가 여러 분 있지만은 대덕, 대성 쪽과 뭔가 이상하죠? 비슷하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대덕이 이 대성의 작은 아버지예요. 이게 둘이는 숙질간이죠. 그래서 우리 이 대덕이 우계 작은 아버지잖아요. 우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계서 하는 게 대대, 큰 대다 이 말이죠. 그 밑에 조카니까 소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해. 그런데 이분이 쓴 것을 대대래, 이분이 쓴 것을 소대래 그래요. 소대래. 이제 A를 대대래. 그 다음에 소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대래, 소대래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몇 편이야? 그런 게는 대대래는 85편, 대성이 쓴 소대래는 49편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을 정의를 딱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대덕이나 대성이 나온 이런 대대래 소대래보다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소대래가 오늘날의 얘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얘기는 거의 학자들의 견해가 전자후자 막 설이 갈리겠지만은 소대래로 보는 확률이 거의 한 85% 이상이라는 거. 얘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섞어져 있잖아요. 막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론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또 제도가 있어. 제도. 막 공례라든지 이런 편에서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왕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올령 그달그 하는 거이. 그래서 그다음에 세자법 문왕세자 말하고 또 자법은 내칙 또 제사에 관한 것도 있어요. 예, 여기에. 그다음에 길례. 우리가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동물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하고 틀리니까 인간이니까 결혼식이라든지 또 사람이 돌아가실 때 아니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싹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보는 것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우리 대성의 소대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글을 썼어도 막 나라로 전파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봐보시죠. 성경도 원래 우리 글이 아니잖아요. 예수라는 성인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제자들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 뭐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싹 이렇게 설법을 하고 막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이 또 이어갖고 다른 나라에 전파하랬기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의 학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그때가 어디냐 그러면은 오래전부터 이것이 기록은 나와요. 근데 확실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우리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명나라 때 호광이라는 사람입니다. 호광. 이분이 칙명, 임금이 내리는 명령을 칙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칙명을 받아가지고 예기 집설대전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30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넓게 익힌 책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명나라 때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이니까 그때 들어왔냐?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이미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초기에
수용돼 갖고 통일 신라 때는 관리 등용 시험에 예기를 갔다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유명한 학자 있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요. 공근이라고. 생각나요? 예.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양촌, 호가 양촌이죠.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은 이색입니다. 목은 이색. 목은 이색, 본 정몽주, 양길제, 뭐 도운 이승훈 해가지고 고려시대 사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분 제자예요. 예. 1352년에 태어났죠. 예. 1329년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목은 이색이요. 참고로 1328년은 정몽주죠. 이렇게 연대를 요이 시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시대를 목은 이색을 따로 알고 정몽주를 따로 알고 양촌 공군을 따로 알면 시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사성 어른이나 황희정승이나 이분이 같은 시대거든요. 두 분이 3살 차이밖에 안 나고 그렇게 알아두면 편하죠. 이순신 장군이나 율곡 선생이나 동시대. 근데 사람들이 진짜 따로따로 배우니까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만 유지해 보시면 돼. 아무튼 목은 이색하고 포은 정몽주한테 다 배우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제자를 많이 둬죠. 그러니까 이분이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나중에 나오다 보면 뭐 하륜, 호정 하륜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또 삼봉 정도전 다 이분의 동문수학이죠. 같이 목은 이색 선생님 제자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양촌 공군이라는 사람이 고려에서는 최초로 주석을 다요. 약 14년 동안 이게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 책이 뭐냐 그러면 예기청견록 그래요. 예기청견록. 얘기는 뭐 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책을 보고 가지고 계속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합니다. 근데 우선은 얘기가 이렇게 된다는 건 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시고 상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우리 전통적인 애절이라든지 모든 뭐 제사라든지 또 뭐 상례뿐만이 아니라 길례, 혼례 모든 것을 다 적어놨다 했죠. 그러면은 이것을 현대에 와갖고 이렇게 똑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뭔 말이냐? 옛날에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고 나쁜 것은 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 주장이라고 그래. 나쁜 점은 버리고 좋은 건 취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를 살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옛날부터 동방애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야. 우리는 또 어째요? 옛날에 조선의 성리학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조선 518년이 성리학의 나라였는데 조선이 우리를 망쳤다. 우리나라를 벼렸다 생각한다고. 그건 오해입니다. 덕과 예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라는 덕치 정치가 기본하는 거예요. 인해 정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째요? 왕도 정치의 실현을 말하죠. 맹자가 말했던. 그래서 이 고려사저로 보면은 공양왕 때 그 절 보면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지금같이 여러분 제사가 번거로운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만약에 장관이요. 대부 정도 돼. 그러면은 3대까지 제사를 모셨어. 그리고 나서 6품 이상이 내가 한 서기관이나 사무관이나 이렇게 됐어요. 주사나. 그러면은 누구한테만 하냐? 할아버지까지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부모만 제사를 모셔. 그리고 내가 그냥 일반 공무원이요. 내가 평범한 일반 서민이고 공무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 부모만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허시도 안 했어. 할아버지 어머니도. 그런데 어쩌냐? 그리고 나서 이제 초하루하고 보름 때는 술잔을 드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또 집에 들어올 때는 다녀왔습니다. 고하고 또 새로운 음식을 나면 조상들한테 바쳤어요. 조상들한테.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바칠천, 옹길천. 그 다음에 새로울 신. 귀신 진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예. 아시구만. 천신. 내가 이거 바깥에 가갖고 우리 선생님 집에 가갖고 여기 놀러를 갔는데 선생님이 귤을 줬어. 근데 귤이 얼마 그건도 없었는가 2개밖에 못 줬어.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올리는 신주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시즌 좀 지나잖아요. 갖고 와서 먹어요. 왜? 그걸 바치나. 새로운 음식을 얻어왔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내가 왔기 때문에 우리 집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바치고 조상한테 바치고 한 시즌 정도 지났다가 집에 와서 먹잖아. 내가 갖고 와서 먹다 했잖아요. 이 바치는 행위를 천신이라고 해. 새로운 걸 바친다고.
살아 계실 때도 이렇게 못했는데 돌아가실 때라도 한다 이거예요. 의미가. 원래는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걸 천신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적으면 뭐라 그러세요? 원리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천신도 못 얻었다. 그거 갖고 천신이나 하거냐. 이런 거에 다 오늘 얘기에 나와 있던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애절을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또 어찌냐 여러분들 3년상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잔치도 안 한 거예요. 혼사. 결혼도 안 하고 우리 애기 손지 결혼이나 똘잔치 이런 거 안 했어요. 지금이나 된 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그걸 유념하고 나라에는 큰 옛날에는 4개 밧줄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가 예, 두 번째가 의리, 세 번째가 염, 부끄러움. 예. 그리고 청렴. 네 번째가 부끄러울 치여. 그래서 애이염치. 이것이 바탕이 돼야 돼.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얘기의 본래 목적은 뭐냐? 애와 의와 영과 치를 알자. 이게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불과 이제 10번밖에 안 되지만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100번 해갖고도 부족합니다만은 짧은 시간이라만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2교시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